예, 이러겠습니다. MBC가 공영방송이냐? 아까 한 푼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MBC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수익을 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직접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공영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럼 공영방송이라고 하느냐? 공영방송에 라고 보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1960년대부터 한국에 이제 민간 방송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민간 방송을 되게 재벌들이 10%씩, 5%씩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1980년대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그거를 언론을 통폐합했습니다. 기존의 재벌들 7개인가 8개 기업이 가지고 있던 거를 전부 몰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처음에는 KBS에다가 주식으로 줬었어요. 그러니까 30%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던 거, 정수장학회에다 맡기고 70%를 이제 KBS에다가 줬는데, 같은 방송사에서 KBS가 MBC의 대주주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1988년에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문공부에서 종전에 민간 재벌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KBS에다 옮겼던 MBC 지분 70%를 방송문화진흥회에다가 주어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이사가 9명인데 주로 이제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씩 이사를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영을 하니까, 사실은 정수장학회는 30%를 가지고 있는 주주지만 어차피 주식회사라는 게 다수결에 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문화진흥회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에다가 주식을 줬기 때문에 완전히 개인들이 이를테면 SBS처럼 개인이 만든 그런 방송 사업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은 공영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이 있냐 그러면은 MBC의 광고는 이 코바코 광고 뭐죠? 방송공사. 아니요. 광고방송공사. 광고진흥공사인가요? 코바코에서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KBS, MBC에다가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무슨 광고를 하고 싶으면은 MBC하고 직접 교섭을 해서 광고를 주는 게 아니고 코바코에다가 광고를 줘가지고 코바코에서 그걸 MBC, KBS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건 없어도 그 광고를 MBC에다 맡기는 걸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또 한 가지 나온 질문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노조원화된 노영방송화된 거를 어떻게 하면은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그거를 아까도 우리 오 본부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MBC, KBS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 정부가 들었을 때에 우파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라는 말하고, 좌파 정부가 들었을 때 좌파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우파 정부가 이제 방송 경영을 맡게 되면은 앞으로는 우파 정부는 아예 방송 경영을 못하도록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아까 오종환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여당이 되면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때의
방송을 장악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너무 좌파의 편파적인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기자 비위를 거슬렸다. 이것이 이제 그 방송을 장악한다고 하는 얘기고, 이렇게 지금 좌파 정부에서는 언론 노조고 정부가 완전히 한 몸이 돼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좌파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다른데 그 조그만 간섭, 이를테면은 완전히 편파적인 그런 왜곡 조작 방송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이렇게 우파 정부의 노력까지도 지금 못마땅해가지고 문재인은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방송 장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 장악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민주당 내에서 언론 장악 문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송 보도된 거 보셨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언론 장악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순서대로 딱 하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시끄러우니까 이거는 노조에서 우선 먼저 나서라. 노조가 주도적으로 MBC를 장악해라. MBC, KBS를 장악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노조가 들어서 가지고 우선 경영진을 바꾸려고 그러면 경영진을 바꾸는 인사권이 MBC는 방송문화진흥회이고 KBS는 KBS 이사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6대 3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6자리, 여당복 6자리, 중견 여당복 6자리 중에서 2자리 이사를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제출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약한 고리가 뭐예요? 이사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교수 출신입니다. 교수 출신.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협박에 안 넘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해임 처분을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KBS는 강기영 교수가 끝까지, 교수지만 끝까지 우겨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강제로 해임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에서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도 우리 방송문화진흥회 같으면은 이대 교수시는 유의선. 유의선 교수님하고 또 옛날 여기 대학 총장 하시던 모건대 총장 하시던 김원배 총장님, 교수 출신 2명을 괴롭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대 같으면은 막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어영 교수다 막 이래가지고서는 제자들이 교수를 공격하게 만들고, 김원배 총장님한테는 교회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갔다가 집 주변에다 전부 포스터 붙여가지고 완전히 현상 하는 것처럼, 현상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괴롭히고, 도저히 이제 마음 약한 교수님들 출신은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을 문재인 정부 측에서 임명을 해서 이제 4대 5로 만드는 다음에 우선 이사장 먼저 불신임을 해서, 저는 이제 이사장 지금 그만두고 이사로 만드는데 이사도 못마땅해가지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거지로 해임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MBC 사장 이사들을 다 바꿔가지고, 그때 우리 본부장님도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죠. 사실은 저희 KBS보다 저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훨씬 단합이 잘 돼서, 저는 KBS는 진짜 공영방송이니까 저거는 빨리 무너질지 몰라도 우리는 박무진 이사 임기 끝날 때까지는 기존의 경영진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저희 이사들 중에 교수 출신 두 분이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는 바람에 저희가 먼저 무너졌어요. 여기는 그래도 강기용 이사가 끝까지 견디는 바람에 KBS는 조금 더 오래 갔습니다. 어차피 다 무너지긴 무너졌지만 그래서 문재인 쪽에서 이렇게 그 언론 노조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이제 그 인위적으로 바꾸기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파 정부에서 지금 저거를 언론 정상화하려고 그러면은 그 진짜로 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방법이 거의 없는데 그 좀 전에 그 민주당 측이 한 걸로 보면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잘라놓고 온갖 저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박문진 이사회를 진행한 데서 제 발언 하나하나가 전부 이제 민주당 기준에 보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다 해가지고 제가 그 박문진 이사회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진행한 거를 제 발언은 전부 문제 삼아가지고 막 그 몇 페이지 되는 그 제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해임해야 된다.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작정 해임하고 제가 지금 아직도 지금 행정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은 5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현 정부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3노조가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이렇게 뭐 문제를 제기해주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거를 그 각종 핑계로 이렇게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 박문진 종전에 그 문재인이가 들어와서 박문진 이사진을 잘라낼 때는 노조에서 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면은 경찰이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이 안 막아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완전히 혼자 들판에 내던져진 빨라먹고 내던져진 그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경찰도 안 도와주고 검찰도 안 도와주고 노동부는 되려 저것만 그 경영진의 흠만 찾으려고 그러고 전 기관이 또 저보다나 뭐 정당에서는 또 당에서도 그렇지 청와대도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시베리아 한복판에 빨아놓고 내던져진 것 같은 상태가 되니까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정말 무슨 피해가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두게 있는데 지금 제3노조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제3노조 같은 데서 무슨 그 사람이 행적이 하나라도 뭐 판공비 하나라도 흐트러 썼다든지 무슨 과거에 방송원에 뭐 하나라도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주면은 바로 그걸 근거를 가지고 방송통신위에서 잘라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누굽니까 지금? 한상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먼저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잘라놓고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게 좀 문재인이가 이렇게 지금 언론 장악하던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종전에 이런 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무슨 뭐 김기춘 실장님 같은 분 블랙리스트 뭐 화이트리스트 해가지고 뭐 그걸 구속을 하고 그걸 전부 올바른 일을 한 거를 이 인민민주주의적인 사고로 봐가지고 인민민주주의로 볼 때 이거는 잘못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직권남용으로 다 구속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그런 일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나중에 우리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점잖은 길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민영화 하자는
이제 사일각에 주장도 있는데 물론 야당은 절대 그것도 못 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민영화 한다고 그러면은 우선 방송문화진흥회가 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방송문화진흥회가 지금 그 민주당 일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영화도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럼 우선 뭐 방송통신위원장부터 갈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그 멤버를 바꿔야 되고, 네. 그래야 무슨 뭐 민영화든지 뭐 말을 꺼내보는데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도 민영화가 어려워요. 노조가 아니 내 3조나 되는 내 재산을 누가 뺏어가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방문진을 장악하고 있어도 정상화가 어려운데 지금 방문진 그대로 있지, 방송통신위원회 그대로 있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번에 그 AU 때 그런 말실수 뭐 트집 잡아갖고 이렇게 큰 왜곡 방송을 했는데 네, 예. 정치권에서 이제 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내란의 예비 음모다. 예. 내란 반역의 예비 음모다라고 했는데 네. 이럴 때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면은 그렇죠. 내란죄도 엮어가지고서는 저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내는 광고가 예. 이게 그냥 과장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과장했다 생각이 아니라 실제 정확한 법 적용을 하면은 그렇죠.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저기 탄핵까지 가려고 나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폭동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내란의 예비 음모가 맞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무도 지금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예. 지금 상황에서 가장 그 베스트 솔루션이 어떤 거 있을까요? 베스트 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란 저희가 정당에서 구속하기가 어려우니까 고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시민사회 단체에서 내란의 예비 음모로 고발장을 내주고 그러면은 검찰에서 그걸로 해서 일단 뭐 기소를 해서 그게 재판에서 문제가 나든지 아니면 5년 후에 무죄가 나든지 그렇게 해서 가지 않으면은 언론 정상화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언론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지지율은 30%를 넘을 수가 없어요. 맨날 지금 현 정부 잘못하는 것만 맞습니다. 욕만 하고 잘하는 걸 하나 방송도 안 하고 이러면은 제가 좌익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사기 수법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5번째가 반독 선전이거든요. 그렇죠. 이 중요한 수단을 이 좌익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번에 MBC의 사건 네. 결국 그것은 편파 방송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예, 예. 담당자나 MBC 자체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글쎄요. 조작해가지고 그냥 예, 걸 예. 만들고 범죄거든요. 예, 그 그게 범죄를 다스리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예, 예. 한동훈이가 있고 이원석이가 있고 다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예, 있냐? 예. 맞습니다. 조금 점잖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거짓 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를 훼손한 거다. 아니 문제는 윤석열. 예? 아니 일단 문재인의 이게 늙으면 이렇게 돼요. 윤석열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누가 고소해 줬을 거요, 고발을 해줬을 거요. 고발을 안 했으면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단체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를 걱정하냐면은 광우병 때는 거짓 방송을 해도 나중에 전부 무죄 나지 않았느냐. 근데 광우병 때하고는 다릅니다. 광우병은 그냥 거짓 보도죠. 거짓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짜 뉴스를 하게 되면은
처벌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가짜 뉴스를 보도해도 처벌되는 규정이 없어요. 가짜 뉴스를 발표했을 때 처벌되는 거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거나 이적단체 구성원일 때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구성원이 아닌 그냥 언론인이 아무리 가짜 뉴스를 유포해도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언제는 처벌되느냐, 남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만 처벌됩니다. 그래서 광우병 때는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손안에 끼친 거지. 그래서 광우병 때는 그게 처벌이 안 되지만 사람들은 지난번에 광우병 때도 처벌이 안 됐으니까 이것도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소해봐야 고발해봐야 소용이 없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고발을 해주면은 이거 수사를 하면은 그 담당 라인은 뭐 사장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보도하게 된 그 결제 라인은 전부 다 유죄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 처벌을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사장까지 뭐 문책을 하든지 예, 어저께 일부 언급된 내용인데 그 MBC 방송에 광고를 하는 그 광고주의 불매 운동을 하자